음모론을 앞세우던 김민석이 결국 대역풍을 맞았습니다. 끝까지 신천지 타령하던 김민석이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자 당원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마저도 손절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동안 배신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해오던 후보자들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며 결국 송영길과 김민석 모두 서로를 배신하며 각자 도생의 길, 아니 공동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충격적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천지 민주당 관심 없다. 김민석 거짓 전대 개입설 법적 조치. 신천지도 열받았어. 아니 지금 신천지가 국힘의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당원들 밀어넣었다가 이만희 지금 구속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민주당에 기웃거린다고? 당신이 신천지면 그걸 하겠어? 그리고 신천지가 몇만이나 들이밀 수 있는데 민주당은 당원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쉽지 않다고. 국힘하고는 달라요. 신천지 측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가 본교단을 언급하며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교단은 민주당 당대표 선출하는 전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개입행위도 하지 않았다. 신천지 성도 중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설을 주장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저는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신천지 성도 중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자, 김민석이 얘기한 근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당권 경쟁이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고 교단을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명예가 있나 신천지에? 난 잘 모르겠네. 성경을 통달하는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 사입이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자, 김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 반명, 분열 세력, 신천지 3자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하나로 묶였다기보단 각각 움직이는데 근거가 빈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전당대회가 역시나 더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이 합세해서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죠. 그것도 신천지 연루설로요. 누가 기획한 건진 모르지만 정말 멍청한 기획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민석 쪽이 지금 많이 조급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제가 만약에 김민석 쪽 선거 기획을 맡은 사람이라면요. 이거 지금 안 씁니다. 나중에 썼을 거예요. 선거 막판이 돼서 이런 더러운 네거티브를 써야 상대가 해명할 시간도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 네거티브를 쓴다고요? 정청래 입장에서는요. 대응할 시간이 충분해요. 토론회도 남아있죠?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JM님, 신천지 특검 정청래 대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 특검 파견 검사 부족으로 경찰 합수본으로 보낸 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025 12월 30일 기사, 이재명 대통령 신천지 통일교 정치 개입 특검 기다리지 않고 수사합니다. 이재명이 특검을 막은 거예요. 아이쿠, 그렇군요. 김민석, 송영길이 뉴 이재명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여서 멍청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수준 떨어지는 유튜버들을 끊어야 될 텐데요. 김민석은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유튜버들의 주장 정도라면요. 김민석은 망합니다. 네거티브는요. 선거에서 아주 요긴한 전략이긴 하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가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전략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거에서 상대가 국힘일 때는 적절한 네거티브 무조건 활용해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에 쓰는 근거 있는 네거티브 전략은요, 우리 지지층을 활성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저관여층을 흔들 수 있죠. 애기별 루루님 감사합니다. 신천지 연루설 같은 건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보류층이 상대측으로 가기 껄끄럽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는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네거티브예요. 전당대회는 우리끼리 경쟁이잖아요. 투표권이 당원들에게 국한돼 있는 선거입니다. 당원들에게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요, 우리 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더 나은지 지켜보는 선거가 당내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끼리 경쟁하는데 상대를 죽이자고 덤벼든다? 이건 절대 패배를 부르게 됩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경쟁했던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이 국힘이 의혹 제기했던 아들 문준용의 의혹을 들고 나와서 네거티브를 딱 꺼내서 공격을 했죠. 그때 당원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전투형 노무현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의미 있는 지지율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네거티브 전략을 쓰면서 그 지지율이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쓸 때는요, 의혹 정도로 쓰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후보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 후보를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하겠다는 확신, 절대로 이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네거티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건 네거티브라고 부르지도 않죠. 검증이라고 부르죠. 대선이나 총선에서 후보 토론해야죠. 상대가 국힘일 때 토론회는 지지율을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윤석열이 손에 왕 새기고 나와도 그 토론회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흔들렸나요? 그렇지 않죠. 대선 총선 토론회는요, 사실상 지지율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당내 선거에서는 토론회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토론회 몇 차례로 지지율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게 당내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후보들 모두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토론회에서 보여준 태도나 생각은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서 그 위력이 확인이 또 됐어. 정원호가 압도적인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원호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었다면요, 박주민의 역전이 일어났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선거는 다른 선거랑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요. 압도적인 지지율이 뒤집히는 게 예사로 일어나는 게 당내 선거입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1인 1표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당대회죠. 여기에서 정청래에게 신천지를 걸었다? 근거가 있다? 제가 김민석의 참모라면요, 절대 말렸을 겁니다. 만약에 이 더러운 전략을 쓰려고 마음 먹었다면 투표 며칠 전에 썼을 거예요. 제가 김민석의 얍삽한 참모였다면. 그저 선거 전략으로 네거티브를 선택한 거라면요, 대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들이요, 당내 선거에서 네거티브 쓰는 인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신천지 공격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김민석이 정청래를 엮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1인 1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신천지 카드를 쓸 거라고 경고를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분명히 당원들 중에 양심 선언합니다라고 튀어나온다. 제가 이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러면서 양심 선언하는 민주당원이 등장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인 1표제가 이렇게 위험하다. 이 근거로 삼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 카드를 정청래까지 엮는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청래는 반명이라며요. 신천지가 미쳤다고 권력에 반대에 있는 정청래한테 줄을 섭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요? 내가 만약에 신천지라면 당내 주류에 붙지 당내 왕따 정청래한테 붙을까? 이유가 뭡니까? 정청래는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뒷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외롭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바보처럼 정치하면서 억울한 거 다 참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 정청래인데 신천지와 뒷거래를 할 수 있다고? 에라이씨. 진짜 더러운 정치 몰입 애들입니다. 니들 진짜 정청래한테 이러면 안 돼. 니들 진짜 벌 받아 이 새끼들아. 야, 정청래가 신천지하고 뒷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수모를 당하고 있냐 이씨.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방송 정리를 딱 했는데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 정청래 반발해. 난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만 지적했다. 에라이 비겁한 인간아. 진짜 이씨. 특정 후보 연결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정치 더럽게 한다 정말. 김민석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했는데 저는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만 지적했어요.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죠. 야, 진짜 양아치니? 양아치야? JM님 2025년 진종호가 서울시장 경선에서 종교단체 3,000명 동원해서 김민석 밀자고 하는 김경 녹취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인간들이다 진짜. 김민석은 신천지 개입설을 언급하면서 정청래와 신천지 간 관계성 의혹을 애둘러 제기해 왔다. 기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 사실상 당시 대표였던 정청래를 겨냥한 것으로 읽혔다. 이게 하바리 유튜버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정청래가 신천지 특검을 막으려고 김병기를 날렸다. 이러고 있거든. 그걸 김민석이 그대로 주장하고 송영길도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 그래놓고 정청래 측에서 발끈하지. 왜냐? 당연히 가짜뉴스니까 법적 조치하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만 지적한 거야.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정청래와 신천지가 연루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양아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이건 망한 거예요. 예. 이낙연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네거티브 그런 비율 분석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뭐 보내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와, 앞부분에 처음부터 거의 뭐 한 60몇 %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네거티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예비 경선 연설을 했는데 김민석 후보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네거티브가 63.6%.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거? 직접 역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누가 해본.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보좌관이 공무원 해본 티가 없어서. 난다. 공무원도 저렇게 만들거든. 네. 내가 딱 보는 저거는 순간 22년 7월이잖아요. 22년이 아니라 26년. 6년이잖아요. 네, 26년 7월. 잘못 썼어. 이런 거 26년. 짚어낼 줄 알아야 돼. 제가 어머니 예리하다. 왜 그러는지 네. 알아? 이걸 좀 그 짚어낼 왜 밑에가 다 그러는지를 20년. 알아야 돼. 왜 저렇게 실수를 하는지. 왜? 원래 있던 포맷에다가 덮어씌우고 밑에가 다 22년이어가지고 글자 이렇게 그러네. 갖다 붙이느라고. 이런 거 예.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저 밑에 보면
집단 자기 과시했다, 뭐 폭탄 선언했다, 자기 정치 선거 승리 못하고 뭐 등등등 저런 네,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4년 전에도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아니 그 앞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거? 앞장. 네, 앞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2번 보시면 저게 이제 뉴스원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김민석이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이다. 사적 판단이 앞섰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할 우리 텐데. 네, 대선 패배 네. 직후에 했던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이 지난날 패배한 다음에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그 전당대회 김민석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당시 컷오프가 됐어.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것뿐이야.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게 굉장히 거칠게 이제 공격했죠.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거기 다시 보여주시면 네, 아까 거기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저 때는 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온 전당대회였잖아요. 네, 네, 네. 그때 그래서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저기도 거 보면 얘기잖아. 저기도 보면 이제 네거티브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당시 의원에 그때 대해서 아니 처음 당대표 나왔었지. 응? 대선 끝나고 당대표에 바로 출마했거든. 음.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첫 당 대표야? 그럴 거요? 맞을 두 번 하셨잖아요. 그때가 그죠? 두 두 번째인가? 번째잖아. 두 당 대표 번째인가? 하다가 대선 후보 되시고 당 대표 한 거 아, 아니에요? 그런 건가? 아니요, 근데 2022년에 한 번 하고 2024년에 한 번 첫 그래요? 한거 아니에요? 당대표예요? 첫 번째라니까 그 당대표 도전. 번째예요. 개항 아, 나오고 항상. 당대표 도전하고 같이 했잖아. 근데 저때 예. 이제 저때도 네거티브를 많이 했었는데 보궐선거도 하고 어떻게 당 대표를 하냐. 네. 대선 떨어진 사람이 책임을 그래, 그게 져야지. 있었지. 그때 네. 그런 얘기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네거티브, 지선 지휘부에 대해서 네거티브, 그다음 네. 구치 세대론 기술론에 대해서도 네거티브를 많이 네, 뒤에 했었고, 넘겨보시죠. 네, 자, 다른 기사들도 비슷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제목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재명 당대표 명분 대의 없어 적임자는 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대선 지선 패배 책임을 져야 된다.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의 방탄화가 우려된다. 출마 명분 대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도 어대명은 꽃도 지자는 거다. 시대 통찰력은 내가 비교 우위다라고 어대명이 하면서 그냥 어차피 대통령은 대표는이었나요? 대표는 이재명. 뭐 이거였지, 네네. 어대명. 그리고 이거는 뭐 실패한 대한 부재론의 재탕이자 무책임하고 용기 없는 패배주의다. 이재명 의원 출마는 자유지만 대선 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절대 의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아니, 하셨어요. 일관성이 있고만 그래. 선거 진살 졌을 때 저기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있어. 아니 그래 그 일관성이 있는데 겁나게 일관성이 있고.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저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네거티브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당원들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는데 일관성은 우리가 있어. 상대랑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네거티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당원들이. 왜냐면 어차피 그렇지. 끝나고 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상처를 주는 이야기잖아요. 저것 때문에 네거티브를 너무 컷오프 많이 됐나? 한다. 저것 때문에 컷오프 된 건가? 네, 첫 강훈 번째는 씨가 박용진이 올라갔었어. 맞아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요. 강훈 씨 컷오프 중간에 또 됐었구나. 포기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거티브가 전혀 당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그전에 했던 이것들을 보면 그 김민석 후보의 네거티브는 신뢰성이 낮다. 왜냐하면 이때도 이재명 당대표 뭐 자격이 없다 내지는 잘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당대표 잘하셨잖아요. 그것도 일관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어 확실히. 김민석 후보의 네거티브는 신뢰성이 낮다. 예, 이 나는 말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반명론을 꺼냈잖아요. 네. 자기 정치가 1탄이었고 2탄이 반명론, 3탄이 신천지 이렇게 보여지거든. 네, 지금 네. 1년의 네. 캠페인을 보면 예. 자기 정치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뽑았죠. 김민석 후보가. 네. 자기 정치에 그러니까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는 것보다 선당우사한데 뭐 예를 들면 개혁 노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 자기 빛을 막 내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과거에 누가 빛을 내려고 안 한다고요? 아니 상대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그럼 덜하지. 상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소환이 네, 됐잖아. 과거 네. 행적이. 에이. 그래서 본전도 못 받았다고 사실은. 근데 이번에 반명론도 지금 2022년 당대표 선거에 지금 메시지 나온 것이 다시 파묘가 된 거야. 과거 네. 행적이. 네, 본전도 네. 못 뽑았다고. 그리고 정청래는 그런 반명 메시지를 낸 적 있냐. 정치하면서 없어요. 본전도 못 뽑았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가가 전략을 누가 세우는 거야. 궁금하다니까 김민석 진짜로. 전략을. 왜 이해가 안 저렇게 돼.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신천지 지금 막 꺼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나는 이게
근거를 지금 신천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당내 전당대회에 마치 개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 때 우리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신천지로 추정되는 서울 경선 때 예. 이낙연 표 갑자기 늘어난 뭉치표가 거. 그걸로 네. 의심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국민선거인단이었어요. 네.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그래 종교 집단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돼 있었어요. 열려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개월 당비를 내하고 그런 세력들이 민주당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규모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있다고 하니까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뛴다고 하니까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근거 좀 대라. 네. 이거 혼탁하게 선거를 네.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는 냄새를 계속 풍깁니다. 근데 이거 빨리 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무슨 저기 뉴탐사가 밀고 있는 주제라며. 그걸 신천지 쪽에. 정청래가 또 연결을 하더라고. 그 찾아가서 막 마이크 대고 그랬다며 네. 강진구 기자가. 예. 그게 이제 호남일보에서 그 6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하여튼 호남일보에서 특강을 했었는데 호남일보에서 주최한 뭐 정청래 특강회 특강? 정청래 대표가 아, 예. 정청래 엊그제 했잖아. 지난주가 맞아요. 예,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식의 냄새를 좀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일보가 마치 그 신천지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호남일보의 호남TV의 구독자 수가 너무 적다. 뭐 조회수가 너무 작다. 이런데 뭐 아무래도 수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냄새를 풍기고 주최 있거든요. 기간에서 뭐 사람 동원합니까? 정청래 팬들이 모여.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신천지의 산하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위장한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뭐 행사들 많이 참지일보. 하는데 네네네. 뭐 그 지역에서 행사는 한번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노벨 그 DJ가 거기 있잖아요. 마포에. 네네. 그 동교동 사저. 네. 사저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뭐 노벨 무슨 길거리 거리 조성 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맞아요. 뭐 행사를 한번 했대. 네네. 그래서 거기에 근우회 회장인 이희자 회장 왔을 거기에 때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거 참석했었는데. 가지고 신천지와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여러 네, 정치인들이 그때 신천지 문제 터졌을 때 네네. 지역 행사에 참여한 경우들이 있다 해서 네. 그때도 정청래 얼굴이 잠깐 나왔거든요. 맞아요. 수많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5만 분들이 다 계시는데 거기에 사진이 여기 찍혔었죠. 나왔네. 네. 여기 이렇게 얘기해. 그 당시에 구윤철 당시 기재부 지금 기재부 차관 네. 지금 이제 부총리. 부총리도 참석했다. 참석했었고. 축사도 했고 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 지역구라 노벨의 거리 비석 제막식에 참여했던 것이다.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